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네, 미국 금융기관과 관련된 위험성을 조금 짚어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융업종이 시장을 이끄는 리드 업종이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의 위험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금융기관의 현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근데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위험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단어가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먼저 미국 금융기관이 이 해외 쪽에 대출을 해줄 때 그동안 어떤 행태를 보여왔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9년도에 유럽에 그리고 미국의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유럽에서 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대출을 대폭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시아 시장 쪽으로는 무려 300조가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남미 시장 쪽에서도 꽤 많은 돈이 들어왔지만 주력은 2009년도 위기 이후에 아시아 시장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유럽 쪽에서는 돈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네. 아시아에 들어온 것 이상으로 돈을 줄여놨다라는 거죠. 이쪽은 단위가 500단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쪽은 100단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간격은 굉장히 아시아가 넓어 보입니다만 유럽 쪽에서 돈이 더 많이 빠져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2008년, 2009년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돈이 로테이션이 된 거죠. 유럽 쪽에서 빠져나가고 이 돈을 아시아로 가져가는 이런 로테이션이 네. 일어난 것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대의 로테이션, 즉 이렇게 아시아로 쏠렸던 돈이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의 위험은 뭐냐면, 그러면 아시아 국가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뭐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대만 같은 이런 국가들로는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금융기관 쪽에서는 결국 인도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미국 금융기관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돈이 들어가면서 어떤 역할들을 보여주었느냐 살펴보게 되면 싱가포르의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원래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미국의 대출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늘어나면서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경제 탄력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부동산 가격, 일종의 버블이 쌓였다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만약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 미국 금융기관들이 질 수 있는 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G20 국가의 최근에 측정되고 있는 이 GDP 성장률 컨센서스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G20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꺾이고 있는데, 어디에서 꺾이고 있는 거냐? 지금 선진국은 완화되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에서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는 거죠. 자, 브릭스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이들의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라가는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나타난다면 아시아 지역 쪽으로 대출을 크게 늘렸던 미국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로테이션, 어떤 자금 순환의 큰 변화가 이 한국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네. 점을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도 부담감을 안게 될 텐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부담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 보면 지금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 월드 인덱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항상 반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의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보였다라는 것. 2004년 이후에 무려 네 번이나 보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또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담으로 인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조정 폭이 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채 수익률이 과연 얼마만큼 오른 것이냐를 살펴봤을 때 레벨로 보면 지금 현재 2.5%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때가 QE1이 시작됐을 때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정상 수준이라고 과거에 이제 이 골드만삭스 CEO가 얘기했던 수준이 지금 뭐 4% 정도의 수준인데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 정도 영역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위기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건은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빠르게 따라주지 않는 이상 현재 올라가고 있는 국채 수익률은 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가 있고 부동산 시장을 흔들게 되면 미국 금융권에게는 더 위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의 변동성, 내부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미국 금융기관에 지금 문제로 다가오면서 미국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도 박스권 안에 묶여 있는 그런 양상, 박스의 상단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시장의 상승 탄력을 줄이는데도 이 금융주들의 하락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을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외부적으로 나눠서 어떠한 부담 요인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 간밤에 이 금융주의 막판에 약세 흐름을 보인 것도 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에서 우리가 얻어볼 만한 시사점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일단 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환율과 금리의 변동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사용하는 금리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율의 이 두 가지 가격이 변한다면 향후 이익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할인율이 절대적으로 큰 종목, 즉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큰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같은 종목군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익 대비해서 단기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종목군들. 자, 이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인 공략 대상으로 좀 삼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환율과 금리가 흔들린다면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를 좀 믿을 수 없는 상황 또 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지금 동남아와 중국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 성장률이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업종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통신과 유틸리티, 홈쇼핑, 반도체 쪽이 이익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컨텐츠의 증가라든지 통신망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NHN, CJENM, SBS 컨텐츠허브 같은 종목군들이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구간에서 또 투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OLED 쪽에 투자가 늘고 있고요. 또 반도체 미세화 공정 쪽에 투자가 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통신망과 관련된 투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품주, 이와 관련된 장비주들을 핵심적인 종목군들만 골라서 매수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사점과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